강남의 번화한 거리에 즐비한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박미영은 마치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나와라 퀴진 드 서울이라는 이름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섰다. 새벽 4시 30분. 주방은 아직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의 손에는 닳고 다른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주방 허드레시를 위해 입는 낡은 작업복이 들어 있었다. 박미영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연륜과 지혜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허드레실하는 아주머니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과는 지루하고 반복적이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식기들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무거운 식재료 박스들을 나르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업무였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에는 늘 기름때와 음식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주방 세제 때문에 거칠고 투박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집에서 싸온 소박한 도시락을 홀로 먹었다. 멸치볶음과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인 단출한 식사였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창 너머로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매일 허드레시를 하는 이곳, 라 퀴진 드 서울이 입주한 건물마저도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미영은 사실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부동산 거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스터리 우먼 혹은 강남의 여왕으로 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 신화처럼 전해졌다. 그녀는 타고난 직감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강남의 허허벌판이 최고급 빌딩 숲으로 변모할 것을 예견했고 아직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강남의 노른자 위 땅과 낡은 건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사들였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모든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되었고 그녀가 사들인 모든 건물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녀는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은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부동산 업계의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흘려보냈고 누구도 라퀴진 드 서울의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바로 그 강남의 여왕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겸손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주방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그들 중에는 매니저인 김지훈이 있었다. 김지훈은 잘생긴 외모에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그는 늘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박미영을 볼 때마다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빨리 치워요. 꾸물거리지 말고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느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의식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미영이 그저 나이 들고 배움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젊은 직원들 또한 김지훈의 태도를 따라 박미영을 함부로 대했다. 그들은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자비를 시켰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박미영은 이 모든 무시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부와 명예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였다. 그녀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이준서였다. 준서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재능이 뛰어났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늘 학자금과 생활비에 허덕였다. 박미영은 조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몰래 돕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준서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좋은 교재를 보내주었다. 준서는 이모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며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기에 늘 이모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모가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늘 마음 아파했다. 그는 빨리 졸업해서 이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는 이모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박미영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변화를 읽어내는 타고난 직감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동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의 숨결을 느끼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에는 강남의 모든 빌딩과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그녀만의 예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수첩은 그녀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만이 아는 옛날 지적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지도에는 강남의 숨겨진 땅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그녀만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지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가끔 박미영은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주방에 찬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수첩의 낡은 페이지를 더듬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운 빛을 띠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허허벌판 같았던 강남의 미래를 예측하며 밤샘 연구를 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들이 비웃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직감을 믿고 투자했다. 그 결과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강남의 거대한 빌딩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고무줄이 매어 있었고 그 옆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낡은 은색 열쇠 하나가 소중하게 달랑거렸다. 그 열쇠는 그녀가 처음으로 강남에 매입했던 작은 건물의 열쇠였다. 그녀의 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레스토랑의 오너인 강 회장은 박미영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에 입주한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레스토랑의 명성과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김지훈 매니저가 유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눈치채지 못했다. 박미영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부와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삶을 고수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레스토랑이 입주한 건물이 재개발 논의에 휘말리면서 그녀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시하던 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역사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운명이었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실 하던 이모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시작할 참이었다. 라퀴진 드서울의 주방은 늘 뜨거웠지만 그날따라 박미영의 등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식기세척기 앞에서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귀에는 불안한 소문들이 파편처럼 박혀 들어왔다. 레스토랑이 입주한 강남의 노른자 위 건물 전체가 곧 재개발될 것이며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주방 전체를 그리고 직원들 모두를 깊은 절망감에 빠뜨렸다. 매니저인 김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직원들 앞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대표님, 도저히 안 됩니다. 재개발 업체는 합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기간도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레스토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김지훈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미영을 흘끗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런 아주머니는 갈 곳이나 있겠어. 역시 세상은 가진 자들의 놀이터지. 그의 눈에는 무시와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주방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나 구할 수 있을까? 매니저님도 우리한테 화만 내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막막함과 함께 김지훈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울 능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상황에 대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화가 나면 박미영에게 사소한 일로 화풀이를 하곤 했다. 아주머니, 접시는 똑바로 닦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불안감이 투영되어 있었다. 박미영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봤다. 동료들의 절망적인 얼굴, 김지훈의 무기력한 분노, 그리고 재개발 업체의 탐욕스러운 그림자.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건설했던 거대한 빌딩들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 건물과 이 레스토랑,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지난 삶의 흔적이자 그녀가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악명 높은 부동산 투기꾼 최명환, KEAC 로아이아이 있었다. 최명환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낡은 건물을 헐값에 매입하여 초고층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해왔다. 그는 라퀴진드, 서울이 입주한 건물 또한 자신의 탐욕스러운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이미 이 건물의 소유주와 비밀리에 매매 계약을 마쳤고 레스토랑 측과의 협상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김지훈 매니저를 비롯한 레스토랑 관계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최소한의 보상으로 쫓아낼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최명환은 직접 레스토랑에 찾아와 김지훈 매니저와 마지막 협상 자리를 가졌다. 최명환은 번쩍이는 수입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김지훈 매니저를 비웃듯 바라봤다.
매니저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이 건물은 곧 철거될 겁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건물 비우고 나가주세요. 그럼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챙겨 드릴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함께 협박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최명환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모든 상황을 주방에서 지켜보던 박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최명환의 오만함과 탐욕에 치를 떨었다. 그가 자신의 건물에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잊었던 정의감이 다시금 끌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허드렛일하는 아주머니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이 레스토랑은 김지훈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을 지켜줘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명환이 김지훈 매니저에게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렸다. 매니저님,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이 강남 바닥에서 뭘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여긴 돈과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들 같은 소시민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의 말은 김지훈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박미영까지도 깔보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그때 박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차림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냉철한 지성과 함께 알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최명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사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건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개발 계획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건물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명환은 박미영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허드렛일하는 아주머니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서 감히 끼어드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빨리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함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지훈 매니저 또한 박미영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는 박미영이 괜히 나서다 이를 그르칠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박미영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최명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장님, 이 건물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강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개발 계획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미래 도시 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했다. 최명환은 박미영의 말의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허드렛일하는 아주머니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재개발 계획에 대한 치명적인 허점이라니. 그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미영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어떤 지성이 번뜩이는 듯했다. 그때 박미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강남의 모든 빌딩과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그녀만의 예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최명환에게 보여주었다. 그 페이지에는 그가 재개발하려는 건물과 그 주변 지역의 지질학적 약점, 그리고 미래도시 계획과의 불일치에 대한 그녀만의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최명환은 수첩을 보고 경악했다.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은 그가 수십억을 들여 조사한 자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었다. 그는 박미영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아주머니의 정체는 뭐지?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이 뒤섞였다. 이 모든 광경은 김지훈 매니저의 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박미영이 최명환에게 조롱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최명환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박미영의 낡은 작업복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직감했다. 박미영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역사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드렛일하는 아주머니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녀는 이제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일하던 이모, 알고 보니 그녀는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의 큰 손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명환의 탐욕에 맞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인 낡은 열쇠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미영은 자신이라 퀴진 느 서울 주방에 허드렛이라는 아주머니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와 권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난밤 최명환 사장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의 조용한 삶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뒤에 숨겨진 강남의 여왕으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최명환 사장은 박미영의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허드렛일 아주머니가 자신의 재개발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을 언급하다니.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은 알 수 없는 확신과 그녀가 보여준 낡은 수첩 속 정보들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 아주머니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그는 곧바로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하여 박미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미영의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고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명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자존심을 걸고 박미영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재개발 계획에 정말로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거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었다. 그는 박미영이 어떤 숨겨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거나 매수하여 그 정보를 빼앗을 작정이었다. 박미영은 최명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수첩 속에 담긴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남의 모든 빌딩과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미래 가치 예측. 그 수첩은 그녀가 강남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만이 아는 옛날 지적도를 꺼내 들었다. 그 지도에는 강남의 숨겨진 땅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그녀만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지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인 이 정보들이 최명환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숨겨진 제국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나지막하고 순종적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마치 거대한 기업을 지휘하는 총수처럼 권위가 넘쳤다. 김 변호사, 강남 M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특히 지질학적 문제와 건축 법규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리고 최명환 사장의 과거 비리도 함께 조사해. 그녀의 지시는 정확했고 간결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는 상대방은 네, 회장님이라며 깍듯하게 답했다. 라 퀴진 드 서울 주방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불안감이 감돌았다. 매니저 김지우는 박미영이 던진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그녀를 미친 아주머니로 치부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박미영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치명적인 허점이라. 그는 최명환 사장이 박미영의 말에 당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김지우는 박미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뒷조사를 의뢰했지만 돌아오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김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미영이 평소 사용하던 낡은 휴대폰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끔 전화를 걸기 위해 잠깐 나갔다 오는 옥상을 예의주시했다. 김지우는 박미영이 옥상에서 전화를 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 속 그녀의 목소리는 김지훈이 아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권위적인 목소리. 김지훈은 그 목소리에서 엄청난 힘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허드레실 아주머니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미영의 뒤를 밟았다. 박미영은 퇴근 후에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매장을 지나쳤고 값비싼 빌딩들을 무심히 올려다봤다. 김지우는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남의 가장 외진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허름한 낡은 건물 한 채가 서 있었다. 박미영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김지우는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건물 안은 낡고 어두웠다. 박미영은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했다. 김지우는 그녀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간이 사무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박미영은 그 안으로 들어섰다. 김지우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훔쳐봤다. 사무실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모니터에는 강남의 모든 빌딩과 토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번쩍이고 있었고 복잡한 부동산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박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강남 M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시작해 최명환 사장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고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라.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여왕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김지우는 경악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거대한 부동산 제국의 총수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깊은 혼란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박미영을 나이 많고 배움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치부하며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과거 언행들을 떠올리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이준서. 그녀의 조카였다. 이준서는 박미영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숨긴 채 평범한 삶을 고수하는 이유였다. 박미영은 이준서의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닌 다정하고 따뜻한 이모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준서야, 이모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모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녀의 얼굴에는 조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다. 김지우는 이 모습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옥상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박미영의 비서이자 그녀의 부동산 제국을 그림자처럼 관리해온 송비서 엔구오이 트로키우파 였다. 송비서는 박미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지훈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여 그를 안심시켰다. 송비서, 이 친구는 김지훈 매니저입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해. 박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김지훈에게 기회를 주려는 듯한 미세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송비서는 김지훈에게 박미영의 진정한 정체와 그녀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거대한 부동산 거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미영이 강남의 허허벌판을 미래의 중심지로 예측하고 아무도 모르게 땅을 사들여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박미영이 모든 부와 명예를 숨긴 채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평범한 삶을 고수했던 이유, 그리고 조카 준서를 몰래 돕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지훈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박미영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박미영은 김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시선이었다. 김 매니저,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의 미래를 걱정했고 동료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망설임 없이 박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함께 감격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감히 무시했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다. 그는 박미영의 발밑에서 흐느꼈다. 박미영은 김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김 매니저, 최명환 사장에게 당신이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허드레실하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권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불의를 바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실 하던 이모가
사실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의 큰 손이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정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았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매니저 김지훈 앞에서 강남의 여왕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은 그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제 최명환 사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다. 하지만 최명환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박미영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최명환 사장은 박미영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허드레실 아주머니가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신보다 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탐욕과 자존심은 박미영의 비밀을 파헤치라고 부추겼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에게 박미영의 뒤를 캐도록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업계에서 하이에나로 불리는 인물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최명환은 또한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박미영이 사기꾼이거나 수상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흘리려 했다. 박미영은 최명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동산 제국을 그림자처럼 관리해온 송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변호사가 우리 뒤를 캐고 있을 거야. 그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를 역이용해. 그리고 최명환 사장의 과거 비리를 공개할 준비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최명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명환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박미영이 일하는 라퀴진 드 서울 건물 전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레스토랑의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모두 쫓아내려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이용해야라 퀴진 드 서울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레스토랑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박미영을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의 계획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박미영이 숨겨진 부자인 것은 알았지만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큰 손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박미영이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만 보였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김지훈 매니저는 최명환의 노골적인 압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미영이 정말로 큰 손이라면 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박미영은 여전히 조용히 허드레실만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였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은 거죠? 정말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박미영은 김지훈의 불안한 시선에도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지훈에게 말했다. 김 매니저 최명환 사장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곧 큰 실수를 저지를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명환 사장은 레스토랑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그는 언론을 불러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가임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작정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라퀴진 드 서울 건물이 위험한 낡은 건물이며 새로운 강남을 위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변호사 박 변호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박미영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박미영에게 극한의 시험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조카 준서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싸움에 나서야 했다. 그녀는 최명환과 그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의 공격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송 비서와 조카 준서, 그리고 그녀를 믿는 몇몇 직원들만이 멀리서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이 극한의 시험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성과 돈,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치열한 심리전이자 전략 싸움이었다. 박미영은 최명환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밤낮 없이 고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강남의 모든 빌딩과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미래 가치 예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만이 아는 옛날 지적도를 펼쳤다. 그 지도에는 강남의 숨겨진 땅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그녀만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지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정보들이 최명환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박미영은 최명환의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최명환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 증거들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였다. 최명환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드러낼 경우 미친 아주머니로 매도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세상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유일한 외부 조력자는 옛날부터 박미영의 뒤를 봐주며 모든 부동산 거래를 처리해온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박미영의 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박미영의 지시에 따라 최명환 사장의 과거 비리와 불법적인 재개발 시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박미영이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박미영에게 학술대회 당일 최 교수의 경호가 삼엄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학술대회장 내부 구조도와 비상 통로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최명환 사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그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뒤에는 미래를 건설하는 JK그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재개발 조감도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과시하며 청중들에게 큰 박수를 유도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지훈은 달랐다. 그는 최 교수의 연설을 들으며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미세한 오류와 모순을 찾아냈다. 최 교수는 할아버지의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일부 설명에서 논리적인 비약이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일반 청중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지훈의 예민한 귀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이것이 바로 최 교수의 약점이었다. 그는 껍데기만 훔쳤을 뿐.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미영은 기자회견장 가장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USB 안에는 최명환 사장의 모든 비리와 그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강남 부동산에 대한 비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스크린을 바라봤다. 최명환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오만하게 웃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자회견장의 스크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띄우고 최명환의 위선을 폭로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미리 기자회견장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실패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최명환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강남을, 아니, 이 나라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다. 바로 그때 박미영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기자회견장의 메인 스크린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다. 최명환과 그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기자회견장 강당안은 최명환 사장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와 함께 성공을 확신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를 건설하는 JK그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재개발 조감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최명환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며 청중들에게 마지막 박수를 유도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강남을, 아니, 이 나라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열광하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박미영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기자회견장의 메인 스크린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다. 삼엄한 경호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용기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조카 준서와 레스토랑 직원들의 희망,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최명환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박미영은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했다. 성공.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자가 번쩍였다. 동시에 강당 스크린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최명환의 재개발 조감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경고 해당 재개발 계획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이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아래에는 최명환이 임의로 변경한 설계도와 사용된 불량 자재의 내역, 그리고 이로 인한 예상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건물은 완공 후 미세한 지진에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최명환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다 오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최명환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설계도를 조작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내부 통화 녹취록과 이메일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다. 안전 따위는 나중 문제다. 사고가 나도 내가 다 막을 수 있다. 그의 냉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청중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숨을 멈췄다.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 모든 것은 최명환 사장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이것이 바로 숨 멎는 순간이었다. 최명환은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와 비리가 한 아주머니의 손에 의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연설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최명환을 찾아 나섰다. 최명환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존경했던 최명환 사장이 사실은 인명을 담보로 사기를 치려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역력했다. 김지훈 매니저는 최명환 사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렇게 무시했던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재벌 총수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강당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박미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USB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송 비서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에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최명환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강당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박미영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박미영입니다. 그리고 락퀴진 드 서울이 입주한 이 건물의 진정한 소유주입니다. 최명환 사장이 폭로한 모든 비리.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얻은 저의 지성과 직감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인 USB를 들어 올렸다. 이 USB 안에는 최명환 사장의 모든 불법 행위와 함께 제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강남의 모든 빌딩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의 모습을 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미스터리 우먼, 강남의 여왕으로 불리며 언론을 도배했다. 박미영은 김지훈 매니저를 바라봤다. 김지훈은 박미영의 등장과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함께 감격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감히 무시했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다. 그는 박미영의 발밑에서 흐느꼈다. 그는 박미영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박미영은 김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김 매니저, 일어나세요. 당신은 이 레스토랑을 지키려 했고 동료들을 걱정했습니다. 당신에게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김지훈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네네 회장님 하고 답했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광경은 박미영의 조카 이준서의 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몰래 와서 이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모가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자신을 돕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거대한 부동산 거물이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이모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자랑스러움이 솟아났다. 그는 이모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했다. 그녀는 단순한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아닌 진정한 권력과 지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남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기자회견장은 환호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절정의 순간, 박미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지성과 인격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강남의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박미영이라 퀴진 드 서울의 허드렛이라는 아주머니가 아닌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전설적인 부동산 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강남의 여왕, 낡은 작업복을 벗고 본색 드러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겸손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이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 인류의 편견과 지성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명환 사장은 경찰에 연행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가 저지른 사기, 배임, 불법 재개발, 그리고 인명을 담보로 한 건축 비리 등 수많은 혐의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부동산 업계에서의 명성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라퀴진 드 서울 건물과 그 주변의 재개발 사업은 박미영의 손으로 돌아갔고 최명환의 이름은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그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파렴치한 사업가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한편 박미영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강남의 여왕이자 미스터리 우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겸손함과 강직함, 그리고 탁월한 사업 수완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가 소유한 강남의 모든 빌딩은 이제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 그리고 숨겨진 노력의 상징이 되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함과 뛰어난 재능에 열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허드레실 하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권력과 지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남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이지영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한우리의 장애를 비난하고 이지영을 모욕하며 집을 빼앗으려 했던 자신들의 언행이 방송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허울뿐인 명예는 산산조각 났고 지인들과 친척들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뒤늦게 한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천재였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오열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들은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지영과 한우리의 성공을 뉴스에서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터였다. 박미영은 김지훈 매니저를 다시 불렀다. 김지훈은 박미영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감히 무시했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박미영은 김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김 매니저,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을 지키려 했고 동료들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함께 이 레스토랑을 다시 씁시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맡기겠습니다. 박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김지훈에게 기회를 주고 그의 진심을 믿어주려는 따뜻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박미영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 될 것이었다. 라퀴진 드서울은 박미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 최첨단 시설로 재단장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했다. 레스토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번창했고 강남의 여왕이 구원한 레스토랑으로 불리며 새로운 명성을 얻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부동산 제국을 계속해서 확장했지만 이제 그녀의 투자 철학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녀는 단순히 이윤만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카 이준서는 이모의 활약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모가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자신을 돕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거대한 부동산 거물이었다니. 그는 이모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자책했다. 그는 이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모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박미영은 준서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봤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모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될 것이었다. 박미영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그녀는 조카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나 번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박미영은 조카 준서와 함께 자신의 가장 오래된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허드레시를 하던 라퀴진 드 서울이 있는 건물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모, 이제야 이 모든 것이 이모의 것임을 알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준서가 감탄하며 말했다. 박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란다. 준서야.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진 마음과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다. 이모는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남의 여왕으로서의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평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박미영은 더 이상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일 하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남의 여왕리자, 인류를 위한 건축가로 불리며 전 세계 부동산 업계와 사회 전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겸손과 지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소유한 강남의 모든 빌딩들은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도시 철학과 인류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박미영이 직접 이끄는 박미영 부동산 그룹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꼽혔다. 그녀는 단순히 이윤만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했으며 낙후된 지역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남 중심부에 우뚝 솟은 박미영 타워의 최상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그녀의 손길이 닿아 더욱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로 거듭난 강남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도시계획 보고서와 혁신적인 건축 설계도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늘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은색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단함이나 번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확신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와 가족들이 있었다. 조카 이준서는 이제 박미영 그룹의 총괄 이사이자 그녀의 가장 중요한 후계자가 되었다. 그는 이모의 뛰어난 지성과 겸손한 리더십을 배우며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이모와 함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만들거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 등 따뜻한 공간을 창조하는 데 앞장섰다. 이모와 조카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선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지적 유대감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다. 매니저 김지훈은 라퀴진 드 서울의 대표이자 박미영 그룹 외식사업부 총괄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겸손과 성실의 가치를 깨달았고 박미영의 가르침을 따르며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박미영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자 그녀의 사업 철학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라 퀴진 드 서울은 이제 강남의 여왕이 구원한 레스토랑으로 불리며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최명환 사장은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박미영의 건물들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최명환은 그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 이지영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시선에 나서지 않았고 가끔 익명으로 박미영 그룹이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은 박미영의 위대함과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되뇌었을 터였다. 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뒤늦게나마 그녀를 존경하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냈다. 박미영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일찍 주방에 나가 허드레시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준서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과 삶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미영 그룹은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파크물을 조성했다. 이곳은 과거 최명환이 탐냈던 재개발 부지에 세워진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휴식 공간이자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드레시를 하는 박미영의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 동상 앞에는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수첩과 열쇠가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는 그녀의 겸손한 시작과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기리는 상징이었다. 개관식에서 박미영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늘 겸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축사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미영에게 달려와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박미영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축제가 끝난 후 준서와 함께 공원 한쪽에 심어진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봤다. 그 나무는 과거 그녀가 처음 강남에 투자했던 낡은 건물터에 심은 것이었다. 어린 나무는 햇살 아래 푸른 잎을 반짝이며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마치 박미영의 삶처럼 과거의 고난을 딛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빛나는 듯했다. 박미영은 준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준서야, 이제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차례란다. 준서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모를 닮아 깊고 현명했다. 그는 이모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공원의 활기찬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의 옆에는 준서가, 그리고 멀리서는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든 약자들이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제라할이었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실 하던 이모, 알고 보니 그녀는 강남의 모든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의 큰 손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겸손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가치의 메시지가 되었다.